네,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.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번호 90을 달고 또 다른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.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입니다. JTBC는 특검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. 계엄의 그날 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진술들이 담겼습니다. 한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을 거라는 내용,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줬는데 내란의 공범이 될까 봐 못 봤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. 먼저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99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은 제외시켰는데 특검은 더 적극적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을 거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자신에게 넘어오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.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 자신이 문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선포문을 받았다고 지난해 8월 말을 바꿨습니다.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2달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선포문을 줬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.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 장관들은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더라.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겁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담화문과 포고령 등 최소 4개의 문건을 받았으며 12.3 비상계엄의 전모를 알고 세부 계획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JTBC 여도현입니다. 항소 이유서엔 계엄 선포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. 특검은 이 통화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됐다고 봤습니다. 즉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는 판단입니다.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지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나섰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특검의 항소 이유서엔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진술 조서가 담겼습니다. 이 경호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 대표라는 사람과 약 7분 동안 통화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 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이 통화 상대방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. 특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추 전 대표를 안심시키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지연됐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지 않아 직무유기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관들이 흉기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3분 후 진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한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